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위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매출 93.8조, 영업이익 20조.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위기? 무슨 위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실적 뒤에 숨겨진 4가지 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른 채널에서 다루지 않는 시각과 함께 투자자로서 반드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3가지도 정리해드릴게요. 사회 이슈를 송달해주는 남자, 로피니언입니다. 첫 번째 위기, 테슬라의 배신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 요즘 정말 자주 나오죠. 이 말을 가장 두려워하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폭주하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이고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 옵니다. 완성차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가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차를 못 만들어서 매출이 증발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 테라팹을 직접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초기 목표가 월 10만 장 웨이퍼, 궁극적으로 100만 장까지 간다고요. 이게 실현되면 TSMC급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뉴스처럼 내일 당장 팹을 짓는다가 아니에요. 팹이 없어도 팹을 가진 것 같은 효과를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체 칩 설계로 내가 원하는 성능과 원가를 최적화하고 부품을 표준화해서 특정 공급사에 덜 묶이고 장기 계약과 멀티소싱으로 물량과 가격을 잠그고 필요하면 패키징까지 영향력을 넓혀서 공급망을 더 깊게 줍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테슬라는 반도체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내 마진을 흔들지 못하게 가격 결정권을 가져오려는 회사가 됩니다. 이 흐름이 커지면 삼성은 더 이상 만들어만 주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단가, 수율 납기, 패키징까지 한 번에 증명해야 하는 압박이 커집니다. 두 번째 위기, 인도 노조 리스크입니다. 삼성에게 인도는 차세대 성장의 핵심이기에 총 13조를 투자해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가장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첸나이 공장에서 파업이 터졌습니다. 노조 요구를 보면요, 임금 70% 인상은 그렇다 치고 주 35시간 근무, 한국 본사 주 40시간보다 적습니다. 근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고용 세습 요구예요. 직원이 사망하면 그 가족을 자동으로 채용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요구가 나오느냐? 인도의 카스트 제도 영향입니다. 계층 이동이 어려운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대물림받고 싶다는 절박함과 일부 지역과 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용 세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 유연성 저하, 공정성 논란, 생산 안정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삼성이 인도 공장 철수도 검토해야 한다는 볼소리까지 나왔습니다. 13조 투자해놓고 철수요? 그만큼 상황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위기, 중국 스마트폰의 인도 시장 공략입니다. 2024년 4분기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시장 점유율 5위로 추락. 비보, 오포에 밀렸습니다. 한때 압도적 1위였던 삼성이요. 중국 기업들이 무서운 건 단순히 가격표만 낮추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통, 금융, AS로 체감 가격을 낮추는 시스템을 깔아버립니다. 공급망으로 원가를 낮추고 현지 생산으로 정책 규제를 맞추고 온라인 유통을 장악하고 AS망으로 신뢰를 쌓고 할부와 금융으로 구매 장벽을 없애고 현지 문화에 맞춘 마케팅을 최적화합니다. 삼성은 프미엄이 강하죠. 하지만 인도는 특유의 계층 구조로 소득 양극화가 뚜렷한 시장입니다. 2025년 2분기 1위를 차지한 프리미엄 스마트폰만으로는 볼륨을 지킬 수 없어요. 이로 인해 점유율 방어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위기,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격차입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TSMC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7%, 삼성전자 11%입니다. 격차가 56%포인트예요. 왜 이렇게 됐냐? 핵심은 수율입니다. 3나노 GAA 공정,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기술은 앞섰어요. 근데 수율이 안 나왔습니다. 고객사들이 신뢰를 못하니까 TSMC로 몰립니다. AI 반도체 수요 폭발로 파운드리 시장 전체는 커지는데 삼성은 성장하는 시장에서 오히려 점유율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아픈 포인트예요. 다행히 최근 3나노 수율이 개선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2026년이 삼성 파운드리의 진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럼 투자자로서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투자자로서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이 HBM사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증명했고 테슬라 22조 수주로 파운드리도 부활 신호를 쐈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 시작이에요. 첫 번째, 미국의 현지 투자 압박입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25%, 최대 100%를 외치고 있죠.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의문 드실 거예요. HBM은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세계 80% 독점하는데 관세 올리면 미국이 더 손해 아니야? 맞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마이크론이 있지만 점유율 18%, 기술력도 뒤처집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AI 서버 만들려면 한국산 HBM이 필수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관세 징수가 아닙니다. 미국의 공장 더 지어라는 압박이에요. HBM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20조 원 이상입니다. 관세 면제 받으려고 수십조 투자하면 그게 진짜 이득인가?
투자 대비 수익성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켜봐야 할 건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 수위입니다. 두 번째, HBM사 시장 점유율 확대 여부입니다. 삼성은 HBM사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속도 11.7Gbps 엔비디아 요구치를 넘겼어요. 2월부터 엔비디아 AMD의 최초 공급 시작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전망을 보면 2026년 글로벌 HBM사 점유율이 SK하이닉스 54%, 삼성전자 28%, 마이크론 18%입니다. 삼성이 성능 최고인데 왜 점유율은 절반인가? 물량 확보 싸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2026년 하반기 HBM사 시장 점유율 변화예요. 삼성이 28%에서 35%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SK하이닉스 독주가 굳어지느냐? 이게 HBM사 패권의 분수령입니다. 세 번째, 파운드리 2나노 공정 고객 확보입니다. 테슬라 22조 수주 대단한 성과죠. 파운드리 가동률 60% 회복, 2나노 수율 50% 돌파. 삼성이 죽은 파운드리를 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테슬라 한 곳으로는 부족합니다. TSMC 점유율이 65%, 삼성은 8%입니다. 테슬라 하나로 이 격차를 좁힐 수 없어요. 봐야 할 건 2나노 공정의 빅테크 고객 추가 수주입니다. 퀄컴, AMD, 엔비디아, 애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삼성 2나노로 돌아오느냐? 특히 엔비디아가 중요해요. 일론 머스크가 삼성 텍사스 공장이 TSMC 애리조나보다 장비가 앞선다고 공개 발언했습니다. 이 말이 업계에 퍼지면 다른 빅테크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2026년 하반기까지 2나노 신규 대형 고객 수주 발표가 나오느냐? 이게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 반짝인지 진짜 부활인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3가지. 미국의 투자 압박, HBM사 점유율, 파운드리 사업에서 테슬라 다음 빅테크 고객을 잡느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